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함께 배우기, 요즘에 반도체가 좀 뜨거운데, 반도체 또 몇 가지 좀 이제 알려드릴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9월 27일, 제가 이제 촬영 9월 26일 지금 아침에 하고 있는데, 그 27일하고 28일에 걸쳐서 좀 반도체 이슈들 좀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지금 요즘에 반도체가 엄청 좀 세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그 미리 좀 예견하신 분들도 좀 계시죠. 그래서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네 가지 보고서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김선우 연구원님이 당시에 이제 요 보고서 쓴 거 보여드린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제가 언급을 해드렸고, 뭐 불과 3개월 전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게 소수 의견이었죠. 그러니까 사이클 오래 갈 것 같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한동, 이제 아까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처럼 이런 거 짓는데 수백만 대의 스마트폰 수요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다. 선형이 아닌 계단식으로 이렇게 수요가 폭발한다. 그리고 HBM 공급 과잉 어렵다. 왜냐하면 이제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씀 그대로예요, 사실. 지금 시장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KB증권의 이유진 연구, 요새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너무 잘 나가죠. 뭐 미국의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근데 당시에 이 보고서 내용이에요. 그 시게이트 글로벌 데이터 생성량이 앞으로 5배 증가하고, 시게이트가 수혜를 받을 거다. GPU가 처리하지 않은 데이터 저장소 역할을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 지금 너무 뜨겁죠. 그래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이제 대표 기업이고, 요 기술도 좀 다른 게 수직 자기 기록에서 열보조 자기 기록으로 이제 좀 바뀌고 있는데, 요걸 이제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계약도 늘어나고 있고, 당시에 뭐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최근에 아주 불을 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증권의 이종희 연구원님도 한창 그때 7월에 기억나요. 그때 뭐 삼성전자 주가도 부진할 텐데 HBM 공급 과잉 아니냐, 26년에 공급 과잉 온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근데 이제 아니다, 이종희 연구원님은 자연스러운 판가 하락이다. HBM4가 나타나면 HBM3는 사라진다. 뭐 당연한 현상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고, 원가보다 성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HBM이라는 거는 원가 절감하는 반도체가 아니에요. 이제 성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달리 봐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잘 생산하면 가격은 하락한다. 이렇게 했는데 모두가 잘 생산할 수가 없는 제품이에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파티는 끝나지 않아. 다만 이제 이종희 연구원님은 그 보고서 내용 뭐냐면 이제 그 좀 이제 이게 장기화된다기보다는 이제 끝을 향해 가는 거는 같다. 약간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파티가 지금 끝난 건 아닌데 연장은 되는데 이제 언제든지 파티에서 좀 떠날 준비는 좀 하고는 있어야 된다. 서서히.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정말 여기는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 아니시지만 한국은행의 국제무역팀의 이문지, 이준영, 민초희 연구원님이 정말 이제 좋은 또 리포트였죠. 이것도 소개해드렸어요. AI 혁명은 1990년 후반의 IT 혁명과 비슷하다. 이렇게 하셨고, 그때 IT 혁명 시기에 반도체 사이클 46개월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때랑 비슷하대요. 그래서 그때가 27개월이었고 19개월.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27년 1월에 사이클이 끝나요. 얼마 전에 JP모건이 슈퍼 사이클 얘기하면서 27년까지라 그랬어요. 24년부터 27년. 얼추 비슷한 얘기죠. 근데 이 얘기대로 진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분들 너무 놀랍다. 이런 말씀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요거를 좀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제가 이제 매일 뭐 보고서를 요약도 해드리고 이렇게 좀 알려드리기도 하지만 그 중에 어느 게 정답인지 사실 몰라요. 미래를 예측을 하잖아요. 근데 틀리더라도 어쨌든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해야 되는 임무 중에 하나가 그거죠. 예측을 해야 돼요. 미리 그게 틀린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판단은 맞냐 안 맞냐는 그거는 뭐 그때 당시에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보고서 보실 때 야 이거 맞추냐 안 맞추냐 이거에 초점 맞추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이 논리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서 거기에 동의하시면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뭐 메리츠증권의 김선혜 연구원님 의견이 동의가 안 된다. 아 무슨 반도체가 저런 사이클이냐, 아니다. 그러면 그렇게 행동을 안 하시면 돼요. 판단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죠? 이분들은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잘 활용하면 정말 엄청난 무기가 되는 거고, 잘못 활용하면
또 그게 안 좋은 결과를 좀 초래하겠지만, 그래서 잘 분석을 해야 되겠죠. 예. 네, 아무튼 최종 판단은 여러분이 직접 좀 한번 항상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선우 연구원님이 했던 얘기가 메모리 반도체 패러다임의 변화예요. 그래서 25년 6월하고 7월에 이제 나왔던 보고서 2개, 요게 하나가 이제 김선우 연구원님 자료에 있던 건데, 옛날에는 반도체가 이렇게 치킨 게임으로 갔어요. 이렇게 수요가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수요가 안 좋은 겁니다. 위로 가면 공급이 많은 거고. 그러니까 수요 안 좋은데 공급 는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한계까지 가서 망하고, 삼성이 이런 걸 좀 몇 번 했죠. 그래서 몇몇 회사가 망해버렸죠, 실제. 그리고 이제 그 수요는 안 좋은데 요 밑으로 오시면 기회 구간은 뭐냐면 공급도 없는 거예요. 공급을 팍 줄이죠. 이때가 언제였죠? 22년 9월 말 마이크론이 나 죽겠다 해서 감산할 때입니다. 그땐 주식을 사야 돼요. 무조건 그냥 사는 겁니다. 이유 불문하고 그냥 사야 돼요. 근데 정확하게 그때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바닥이었어요. 그리고 하이닉스 3배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실 거예요. 22년 9월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예. 예, 맞죠? 예, 그랬던 걸로 기억나고. 그리고 이제 요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수요가 좋은 건데, 수요가 좋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위에 수요는 좋은데 공급을 늘리면 이제 피크아웃이 생겨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가 빠져버립니다. 아니,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주가가 박살이 나요. 이제 그걸 우리가 피크아웃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수요는 언젠가 꺾이거든요. 근데 공급은 느니까 공급가에 오는 거죠. 그게 여태까지의 반도체 사이클이었어요. 근데 김선우 연구원님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이제 요 밑에 녹색으로 간다. 수요도 좋은데 공급이 안 는대요. 예,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지금 정확히 맞았죠. 예. 그래서 이거 소수 의견인데 저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김선우 연구원님의 의견에 동의한다, 제가 그렇게 한번 언급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어쨌든 반도체가 그 후로 좀 힘들었어요. 사실 한 2개월 정도 되게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 결국엔 이 의견대로 시장이 흘러가, 이제 이 의견이 대세가 되어버렸어요. 예. 이제 새로운 이제 의견은 아니지만, 이유가 여기 있죠. HBM 제조 너무 어렵다. 예. 만들기 어려운데 무슨 공급을 늘리냐.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린다. 이 논지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쪽, 이거 잘 안 보이시니까, 이쪽 보시면 이제 반도체 경기가 글로벌 매출 한국 반도체 수출인데, 빅테크의 AI 투자 증가, 소버린 AI, HBM 수요 증가, 네,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빅테크가 AI 투자를 하고 국가가 지금 AI 투자를 지금 엄청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수요가 계속 느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이 안 늘어요. 이게 너무 새로운 사이클이죠. 그래서 반도체 경기 글로벌 매출 대 한국 반도체 수출인데, 여기 보면 이제 한국 반도체 수출이 여기 보시면 회색이거든요. 요때가 상승 사이클이에요. 요때 IT 혁명일 때 46개월. 이때 기억하시죠? IT 이제 붐이 일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아이폰 출시할 때 21개, 21개월. 스마트폰. 이건 소비재 사이클이죠. 그 다음 클라우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들이 지출하는 거죠. 사이클이 길어요. 33. 코로나 때 23개월. 소비재 사이클. 무슨 얘기냐면, 뭐 스마트폰이나 PC가 잘 팔리는, 여러분이 많이 사서 하는 그런 사이클은 짧다는 얘기예요. 2년이에요. 길어야 2년. 보통 21개월이 끝나요. 그러니까 짧은 상승 후에 그냥 끝나요. 그게 맞는데, IT 혁명이나 아니면 클라우드 서버도 기업들이 막 투자하는 거잖아요. 국가가 투자하거나 막 이럴 때는 오래 가요. 그래서 저 때가 33개월이었고, IT 혁명 시기에 46개월. 근데 지금은 여기 한국은행의 자료는 뭐냐면 IT 혁명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46개월일 수 있다. 요 내용이고, 그래서 지금 27개월. 과거 같으면, 그래서 왜 피크아웃이 자꾸 나오냐면, 옛날 데이터만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당연히 지금 이 반도체 사이클 27개월이니까 피크아웃이 맞아요. 이상한 거예요. 이거 이제 꺾여야 돼요. 그잖아요. 근데 이거를 IT 혁명 사이클하고 비교하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7년 1월까지 사이클. 27년 1월이 만약에 사이클이 끝이면 주가는 내년 한 6월이나 7월에 고점 찍겠죠. 그죠? 아직 6개월,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네. 그때쯤에 이제 고점 찍고 이제 피크아웃 되겠죠. 네. 그래서 영원한 사이클은 아니지만 요런 이제 흐름은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지금 요 빨간색 보시면 이게 AI 혁명일 때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IT 혁명이 여기에요. 옅은 파란색 보이시죠? 요겁니다.
요거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직 멀었죠. 그리고 HBM 매출 성장 보세요. 예. 이게 올해 7월에 나온 겁니다.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거 맞췄으니까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 이게 되게 소수 의견이었는데 지금 그대로 됐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예언서처럼 됐지만 이걸 지금 공부하는 거는 이게 이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반도체가 강할까? 예. 요 구조를 이해하시고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면 아, 반도체 사이클이 좀 쉽게 꺾이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만약에 들고 있다면 조금 더 장기 투자가 가능한 거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또 한 가지 변화가 그 김선혜 연구원님이 이제 해주셨던 얘기 요거죠. 그 울산의 SK AWS 이제 아마존 데이터 센터 요건데 요 자료도 옛날에 보여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하고 SK 아마존이 5조 원 들여서 울산에 짓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여기 들어올 거예요. 이게 이 데이터 센터는요, 수요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갑자기 폭발해 버려요. 수요가. PC 스마트폰하고 달라요. PC 스마트폰은 만드는 업체 아무거나 사도 돼요. 반도체도 다 똑같아요. 범용 반도체, 기판도, 디스플레이, 예, 그 사이클 좋을 때 다 같이 갔다가 다 같이 망가져요. 이게 특징이에요. 여기서는 제일 싸게 만드는 회사가 1등입니다.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잘했던 거고, 사이클 예측이 가능해요. 진폭이 막 이래요. 근데 AI, 이게 데이터 센터는 안 그래요. 진폭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요. 꺾이는 건 없어요. 이렇게 횡보하다 갑자기. 예, 그러니까 한 번씩 반도체 가격이 그냥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반도체 가격이 그냥 미친 듯이 지금 오릅니다. 이런 일은 없어요. 사실 과거에는. 반도체 가격이 전고점 뚫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희한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것 때문이에요. 한 번에 여기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 들어오는데, 김선혜 연구원님이 했던 얘기 뭐냐면, 이런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면 스마트폰 수요가 막 몇백만 개가 한 번에 폭발하는 거랑 똑같아요. 갑자기 스마트폰을 몇백만 개 대량으로 구매하는 거랑 똑같은 일이 데이터 센터 한 동 지을 때마다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한다 그러죠. 블랙록이 대한민국에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좀 하겠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근데 맞춤형이에요. 성능이 최고예요. 무조건 고성능. 전력 많이 먹고요. 네트워크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계단식.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그리고 범용 반도체도 지금 심상치가 않죠. 이것도 다 AI 때문인데, 마이크론이 지금 반도체 가격 30% 인상한다 얘기가 나왔죠. 삼성도 마찬가지. 뭐 TSMC, 예, 고객들한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가격 올릴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없어요. 고객사들도 공급이 없대요. 이제 그게 특징이고, 여기 보시면 위에가 이제 모건 스탠리의 이거 자료거든요. 낸드 공급이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6년 낸드 투자가 42% 증가할 거다. 이게 낸드 투자 이렇게 줄었어요. 보이시죠? 이제 늘어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새 낸드주가 막 날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뭐 테스, ENF 테크놀, 솔브레인, 뭐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낸드 관련된 기업들이 막 주가가 막 뻥뻥 오릅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투자 늘어날 것 같거든요. 밑에가 이제 이게 가장 놀라운 그래프죠. 최근에 이제 텔레그램에서 많이 이슈가 됐던 그래프인데, 한번 보시면 요 녹색 있잖아요. 녹색이 DDR4입니다. 아니, 이 직전 고점을 넘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반도체가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여기 옛날 반도체들 보세요. 다 처음 스타트가 최고점이고, 그리고 다 끝났어요. 끝. 네, 그냥 처참하게 가격 폭락해서. 처음 나오고는 오르긴 해요, 이렇게. 근데 전고점을 뚫는 거는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DDR5도 전고점이 회색인데 넘겨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반도체 사이클을 지금은. 다 틀립니다. 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요거 왼쪽부터 좀 볼게요. 이게 추론의 시대인데 AI 수요가 좀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훈련했죠, 우리가 그동안. 근데 이제는 추론해서 답을 내놔야 돼요. 그동안 훈련할 때는 엄청난 컴퓨팅 자원으로 막 계속 훈련만 했는데 이제는 추론으로 넘어가니까 문제풀이 해야 되는데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풀이를 하려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장 장치가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하드디스크 드라이버, eSSD 이런 수요가 이제 폭발하는 거죠. 거기다가 일반 서버 있죠. 옛날에 막 2018년도에 유튜브 한참 이제 인기 있을 때 그때 클라우드 서버를 많이 막 투자를 했거든요. 그게 7년 지나서 이제 교체해야 돼요. 교체 사이클 들어와요. 여기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만이 아니라 일반 데이터 센터까지 수요가 갑자기 붙는 거예요. 여기엔 범용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시티증권에서 여기 똑같은 얘기죠. 공급을 늘릴 수가 없대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수요 초과, 공급 불균형, HBM에 더 투자해야 되니까 범용 투자는 더 어렵고 공급 부족 심화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요것도 이제 요건 삼성전자한테 좀 긍정적인 내용인데 요게 이제 그 GDDR7 요게 삼성전자랑 심텍이 이제 같은 좀 밸류 체인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엔비디아가 루빈 그러니까 엔비디아 블랙엘 칩 있고 뭐 루빈 칩 있고 이게 다 AI 가속기죠. AI 가속기의 특징은 뭐예요? HBM을 꽂잖아요, 거기다. 그죠? 그렇게 해서 엄청 학습하고 추론도 하는 건데 너무 비싸고 전력 소모 많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조선비즈의 최지희 기자님이 잘 쓰셨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마치 지금 이 HBM 그러니까 요 엔비디아 루빈이나 이런 블랙엘이나 이런 아주 최첨단 고성능 HBM 뭐 포나 이런 거는 완전 스타 셰프래요. 예, 뭐 예를 들면 최현석 셰프라든가 뭐 박종원 대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완전 인기 있는 셰프들이 정말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예, 뭐 재료 손질부터 그냥 재료 손질 안 해도 되거든요. 스타 셰프는 이제 요리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재료 손질부터 뭐 바닥 청소부터 뭐 기구 정리하고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요리를 한다고 치면. 완전 낭비죠. 그거는. 그죠? 효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내놓은 게 뭐냐면 저 CPX예요. 이 CPX가 뭐냐면 이게 추론용 칩인데 추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론만 하는데 추론하는 것 중에 이제 이걸 분리했어요. 이걸 좀 잘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왜 엔비디아 이걸 내놨을까? CPX를 굳이. 왜냐면 그냥 루빈으로 다 해도 될 텐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요리를 우리가 짜장면 만든다고 생각해 보시면 요리 손질해야죠. 요리 손질하고 이렇게 요리를 하죠.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프리필은 뭐냐면은 재료 손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먼저 이제 가공 같은 걸 해줘야죠.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풀이에서 답 내놓은 게 이제 그거 추론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 데이터들을 확보해 놓고 이제 데이터를 가공을 해야 되거든요, 먼저. 예. 그걸 이제 프리필이라고 하는데 마치 재료 손질하는 것 똑같아요. 요것만 하라는 거예요. 요것까지 굳이 스타 셰프가 이걸 왜 하냐 이거예요. 예. 여기는 그냥 가성비 좋은 칩으로 하면 되지. 예. 그래서 이 루빈 CPX.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붙어요? GDDR7이 들어가요. HBM이 안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건 범용 반도체잖아요. 근데 여기는 삼성전자가 강해요. 이 없는 시장이 하나 열려버린 거예요. 갑자기. 이것도 범용 반도체죠. 그러니까 요즘에 삼성이 강한 거고 심텍이 막 급등하는 거예요. 예. 이유가 좀 명확하게 그려지시죠. 요리로 설명하니까. 그래서 루빈보다 연산량도 얼마 안 돼요. 60%. 근데 가격은 25%로 훨씬 쌉니다. 전력도 덜 먹고. 그 마지막에 이제 연산해서 답을 내놓는 거 이제 기존의 HBM4 아주 고성능의 칩으로 딱 요리를 맛있게 내놓으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 요래서 그래서 이 엔비디아 루빈 CPX는 요 요리를 꼭 이해를 해주세요. 이걸 프리필, 뭐 디코드 이렇게 좀 이제 표현을 하던데 아무튼 이 조선비제 재지 기자님이 아주
좀 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시대에 범용 반도체가 더 각광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실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요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앞으로의 시대는 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왼쪽이 피자고, 오른쪽이 뭐죠? 일론 머스크. 이거 아시죠? 일론 머스크가 손잡아 준 거죠. 누구? 이재용. 왜냐면 거의 추락하고 있었는데. 그 왼쪽에 피자부터 좀 설명할게요. 저 피자를 맛있게 구워야 돼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미래에셋증권의 한 종목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를 제가 한번 각색을 한 겁니다. 거기에 피자 얘기는 안 나와요.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그 내용의 핵심을, 피자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피자를 만들 때 컴퓨팅, 그러니까 AI예요. AI로 결과물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일 중요한 회사가 처음에 조리도구 만드는 회사가 엔비디아입니다. 이걸 따라갈 회사는 없고, 두 번째가 레시피 만드는 팔란티어. 최적의 조합을 해줘요. 팔란티어는 기업들의 모든 데이터를 모아다가 한 곳에 모아서 분석해가지고 적재적소에 잘 데이터를 가공해서 뿌려줍니다. 그래서 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레시피를 만들어서, 자, 여기에는요, 이 페페로니를 5개만 넣으세요. 이 피자는 한 10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불고기 얼마 넣으시고. 한국 분들은 불고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고기 피자. 그 다음 뭐 치즈 피자,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조합. 요거를 하는 게 바로 레시피인데, 요거를 팔란티어가 세계 제일 잘합니다. 그냥 경쟁자는 없어요. 근데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네이버나 삼성 SDS가 이런 사업을 좀 하고 있지만, 뭐 팔란티어가 워낙 압도적이죠. 그 이쪽은 엔비디아가 조리도구 내놓는데, 브로드콤, AMD 이런 기업들이 이제 경쟁을 하긴 하죠. 하는데 쫓아가긴 좀 쉽지 않아요, 아직. 근데 이제 경쟁은 심화되겠죠. 근데 이걸 지원해주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TSMC,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여기다 HBM이나 칩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의 세트가 되는 거죠. 그 마지막으로 저걸 했으면 누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리를. 결과물을 달라 이거죠. 눈에 보이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피지컬 AI, 물리 AI가 요겁니다. 요걸 가지고 결과물을 만드는 회사는 제일 잘하는 게 저는 테슬라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애플도 아이폰 있죠. 메타는 선글라스, 레이벤, 그거 통해서 이 기업들이 이제 마지막 결과물을 내놓는 건데, 이 중에 로봇을 하는 회사가 테슬라니까 저는 테슬라가 가장 앞서지 않겠냐. 그래서 테슬라가 끝판왕으로 보는 거예요. 이쪽 그 결과물 쪽에서. 그래서 요 요리사고, 그런데 여기에 반도체 공급하는 회사가 TSMC, 이번에 삼성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위치가 되게 지금 좋아졌어요.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사실 여기에는 삼성전자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이 보고서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이 그림을 딱 이해를 하시는 순간 삼성전자 위치가 보이잖아요. 그냥 옛날에 변방에 있던 삼성전자가 아니에요. 레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어쨌든 이제 피자를 만드는 그런 부분이고, 또 HBM3가 엔비디아 통과됐잖아요. 뭐 이것도 당연히 긍정적인데 실적인 영향은 안 줍니다. 근데 어쨌든 통과됐고, 그 시티그룹에서도 이제 삼성전자 목표 주가 올렸고, 뭐 부족하다 반도체. GDDR7 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밸류가 일단 지금 기준으로 86,000원 정도 되는데, 86, 지금 이게 평균 PBR이 그때 1.42배가 83,000원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79,000원이 1.37배, 그 다음에 최고 PBR이 2.06배, 요 정도 되니까, SK하이닉스 PBR이 2.5. 이게 제가 좀 자료 만들었을 때가, 요거는, 요 내용은 일주일 전이라서, 그때 이제 79,000원 할 때 1.37배. 근데 지금은 86,000원이니까 1.45배 정도 됐겠네요. 딱 평균이에요, 그냥 평균. 하이닉스가 2.8배니까. 그래서 최고 PBR 2.06배잖아요. 저는 저기도 도전할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잘하면, 삼성전자 잘해야죠. 못하면 저기 뭐 못 갑니다. 다시 6만전자 되는 거예요. 그건 삼성이 할 문제고,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기대값을 갖고 이제 삼성전자를 바라보는데, 그거에 충족하면 가는 거고, 충족을 못하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요, 투자는. 어렵지만, 이런 이제 내용들에 동의를 하시면 85,000원, 6,000원 왔으니까 이제 비싸니까 팔아야지, 이게 아니라 계속 끌고 가보는 거죠. 이게 맞나 안 맞나 검증하시면서. 맞으면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장기 투자인 거죠. 무작정 장기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엔비디아 통과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얘기 좀 해드렸고, 좀 못 오른 거 중에 뭐 이건 좀 염두에 두세요. 뭐 이렇게 제가 뭐 이런 기업들 소개하면 저 뭐 추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 소개만 해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범용 반도체가 좀 회복되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KC도 좀 살아나지 않겠냐. 아니, 왜냐면 이 회사가 지주회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법 개정하고도 수혜도 되지만 반도체 지주사가 되게 드물죠. 그래서 KC텍 지분 갖고 있고, KC 인더스트리얼, KC ENC, KC 이노베이션, 이게 다 반도체, 이제 범용 반도체 관련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가스도 공급하고, 화학약품 공급하고, 특수가스를 다루는 업체예요. 그래서 이 가스를 공급해줘야 되거든요. 반도체 공정에. 그런 거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KC ENC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초고순도 UHP 요거거든요. 울트라 하이 퓨리티. 그러니까 가스를 정제해요. 중간중간 이렇게. 2차 정제. UHP 정제. 이렇게 해서 완전히 고순도의 가스를 반도체 공정 안으로 줘요. 그건 삼성전자가 너무 고맙겠죠. 아주 깨끗한 가스를 주니까 불순물 없애고. 그거 해주는 회사입니다. 그 자회사 중에 하나가. KC ENC가. 그리고 KC 인더스트리얼은 이 특수가스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KC 이노베이션, 요새 특수가스는 보통 낸드에 들어가니까 요새 뭐 특수가스 만드는 대표 회사가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회사가 있죠. 그 다음에 KC 이노베이션은 반도체 이제 유해가스 제거하는 장비, 요걸 또 만드는 회사. 요거 이제 스크러버라 그러죠. 요것도 있고, 요 스크러버 경쟁사가 어디죠? 우리가 이제 보통 GST, 유니셈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HP 요 사업도 이제 좀 중요한 또 사업도 될 것 같고, 보시면 딱 이 회사들이 첨단 반도체는 아닌데 주로 범용 반도체에 좀 많이 좀 집중돼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수혜받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반도체 지주사고, 이게 올해 매출액이 2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고요. 순현금도 한 1,800억 갖고 있고, PBR 뭐 굉장히 낮은 편이고, 저평가돼 있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자사주가, 그러니까 이것도 포인트죠.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15.98% 갖고 있어요. 자사주가 많아요. 근데 이제 약간 걱정되는 건 이 기업이 설마 교환사채 발행 안 하겠죠. 요새 상법 개정 앞두고 자꾸 꼼수 부려요. 기업들이 교환사채 발행하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렇게 현금 있는데 교환사채 발행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안 그러길 바라고요. 자사주를 소각해 주시길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은 여기까지 좀 해드리고, 사실 뭐 일요일도 하나 더 올릴까 했는데 그건 제가 다음 주에 할게요. 왜냐면 그 이제 연휴가 있어서 연휴 기간에 또 몇 개 제가 올려드리고, 제가 이제 저도 뭐 여행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 일주일 동안 비니까.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제 요 반도체 큰 틀에서 왜 우리가 삼성전자 이런 범용 반도체를 좀 봐야 되는지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그리고 삼성전자가 단지 또 범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거죠. 저는 이 그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삼성전자 위치가 어딘가. 주인공은 아니에요, 절대. 근데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해요. 삼성이 지금 테슬라. 피자 요리에 결과물을 내주는데 그 칩을 삼성이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잘못 만들면 그냥 이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뒤가 없습니다. 같이 몰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반드시 테슬라의 칩을 잘 만들어주길 이제 숙제가 남은 거죠. 그러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함께 배우기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좀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